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DB랑 유저를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접속은 어떻게 했죠? 도커 컨테이너 띄웠고요. 띄워가지고 마지막에 이 배시로 이렇게 실행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접속하시면 되고요. 이제 콘솔에서 쓸 때는 MySQL 콘솔이라고 부르는데, MySQL 콘솔에서는 show databases 하면 되고요. MySQL 워크벤치에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보면 데이터베이스들이 쭉 나오죠. 근데 do는 보면 하나밖에 안 나와요. 왜 그렇죠? 얘는 이 2DB에 대한 권한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저번에 도커 로컬의 루트랑 저는 do랑 두 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루트로 접속해서 보면 do랑 sysdb 두 개 다 보이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게 되면 이제 루트 계정에서는 모든 데이터베이스가 다 보여요. 그 다음에 여기서 테이블 하나도 없네요. 테이블 만들고 봅시다. 다 볼 수 있어요. 데이터 딕셔너리 따로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서 우리가 한 거고요. 데이터베이스 생성 이렇게 크리에이트 데이터베이스로 한 거고, 데이터베이스 삭제는 드롭 데이터베이스 하시면 되고요. 자, 이게 조금 복잡했죠. 크리에이트 유저 해가지고, 자, MySQL이나 MS SQL은 유저 자체가 유저예요. 오라클은 유저가 데이터베이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유저 네임에 우리가 do에 골뱅이 퍼센트 이렇게 만들었었죠. 그때 이렇게 여기 있네요. do에 퍼센트. 이 퍼센트는 특수문자이기 때문에 이걸 싸준 거예요. do는 굳이 안 싸줘도 되죠. 근데 do에 뭐 이런 게 하이픈이 있다거나 이러면 어때요? 싸줘야 됩니다. 언더바랑 언더스코어랑 영문이랑 숫자 빼고는 다 싸줘야 돼요. 그 다음에 패스워드 같은 경우에 특수문자가 있으니까 또 싸주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권한 부여하는 거는 보시면, 자, grant all privilege 해가지고 모든 권한을 줄 거예요. 자, 모든 권한을 do한테 다 줬네요. 여기서는 doDB의 모든 거에 대한, doDB의 트리거도 있을 거고, 인덱스도 있을 거고, 테이블도 있을 거고, 다 있겠죠. 그거를 do한테 주는 거고요. 그래서 do한테는 do 테이블만 주는 거고, do DB만 주는 거고, 이건 모든 DB를 다 주는 거죠. 그 다음에 플러시 프리빌리지 해야지 적용이 된다. 그 다음에 권한 확인하는 거는요, show grant. 이제 show라는 말을 많이 쓰죠, MySQL은. MySQL만의 특징이에요. show grant for, 이게 더 편해요. 사실 오라클은 select 해서 보는 건데, 뭐가 편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show grant for do에, 이 호스트에 대한 거. 자, do는 어떻게 나눠져 있죠? MySQL 유저는 호스트별로 나눠져요. 그래서 내가 do를 두 개를 만들었다고 쳐봅시다. 요렇게 하나 만들었고요. 만약에 또 하나 더 만드는데, 제가 요렇게 해서 뭐 211.234.566 이라는 서버에서도 들어오게 할 거예요. 그럼 요거랑 요거랑은 따로 놀아요. 구분이 되는 거예요. 같은 두지만 호스트가 달라지죠. 호스트가 달라지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211, 234, 55에 66이 만약 DBA의 PC라고 한다면 얘는 모든 권한을 다 주면 되고, 그렇지 않은 거일 때는 이렇게 특정 DB만 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 호스트가 달라지면 다른 유저처럼 보인다. 사실 두지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권한도 이렇게 보는 거예요. 호스트별로 보는 거죠. 이거는 모든 호스트에 대한 거 다 보는 거고, 그 다음에 권한 삭제, 취소는 리보크가 이제 뭔가 다시 취소하는 거잖아요. 뺏어오는 거. 그래서 리보크 all privilege on do DB의 모든 권한을 do에서부터 뺏어오는 거예요. 다시 뺏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권한이 하나도 없겠죠. 이렇게 해놓고 이제 드럼 유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do에 아까 211점 거시기는 남아있겠죠. 이렇게 지우면. 그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테이블 생성 이제 해볼게요. 이번 시간에. 자, 테이블 생성은 데이터베이스는 다 복잡해요. 우리가 복잡하게 안 써서 그렇지. 한번 봅시다. 5.6의 레퍼런스 볼게요. 8.0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자, 이거 보는 법 알려드릴게요. 이런 수도 코드를 보는 것도 알아야 되겠죠. 이게 이제 공식 매뉴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create, 자, 이렇게 대괄호 친 건 뭐라 그랬죠, 제가? 옵셔널한 겁니다. 옵셔널한 거. 그럼 옵셔널하다는 말은 뭐죠?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그럼 쓴다면은 다른 의미를 갖겠죠. 자, 템포라리 테이블은 뭐겠어요? 임시 테이블이에요. 잠깐 쓰고 말 겁니다. 잠깐 쓰고 마는 거 이렇게 쓰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if not exist, 존재하지 않으면 만들어라. 이것도 존재하면 안 만들겠다는 뜻이겠죠. 자, 그 다음에 create definition 나오고요. 그 다음에 table options 나오고 partition options 이렇게 나와요.
자,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자, 이거는 블럭이니까 뒤에다 나와요. create definition 나오고. 자, 또 하나 방식은 여기에 ignore, replace가 붙는다. 그 다음에 as query expression 나오는데, 아까 create table as select 했던 거 있죠? 네, 오라클에서 했던 거. 자, 똑같습니다. 표준이고. 다른 DB도 다 있어요. 자, ignore는 존재하면 무시해라고. 그 다음에 존재하면 뭐예요? replace는 수정해라는 뜻이에요. ignore는 뭐라고요? 무시. replace는 대치예요, 대치. 그래서 나중에 어떤 걸 쓰냐면 insert into 하는데 만약에 프라이머리 키가 중복되면 어때요? 인설트가 안 돼야 되죠. 근데 여기다가 replace를 걸어버리면 어때요? 프라이머리 키만 놔두고 나머지 컬럼은 다 업데이트 쳐버려요. 그런 옵션도 됩니다, MySQL은. 그때 쓰는 게 replace, overwrite 덮어 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테이블 하는데 like 문이 있어요. 자, 이 테이블과 똑같이 만들어줘, 이런 뜻입니다. 편하죠, 이거. 유사한 테이블 있으면 이렇게 만들고 컬럼만 얼터링 해주면 되겠죠. 많이 쓰입니다, 의외로. 자, 그 다음에 create definition 두 번째 영역이에요. 이쪽에서 컬럼 name, 컬럼 definition이에요. 자, 컬럼 definition 가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블로킹 되어 있는 거 아시겠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컬럼 definition은 데이터 타입이 나오고요. 널이냐, 난널이냐, 널러블 하냐 나오고, 디폴트 값 나와요. 디폴트 값은 뭐죠? 내가 인서트 할 때 값을 안 주면 이 값으로 채워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 오토 인크리먼트, 자동 증가. 그 다음에 유니크 키를 바로 컬럼 뒤에다 붙일 수도 있어요. 프라이머리 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붙여도 되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뒤에다가 이렇게 붙이죠. 이렇게 붙여놓으면 더 눈에 더 잘 띄겠죠. 자, 복잡하죠? 이걸 다 보려고 그러면 힘들겠죠. 레퍼런스 중요한 것만 제가 설명드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 참고하십시오. 네. 그래서 커멘트라고 하는 거는 주석이에요. 설명 다른 거고요. 자, 콜레이트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이 테이블에 어떠한 캐릭터 패스 지정할 수 있어요. EUC-KR도 할 수 있고 UTF-8도 할 수 있겠죠. 네. 그거에 대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컬럼 포맷 거의 쓸 일이 없죠. 고정형이냐 가변형이냐 이런 뜻이고요. 스토리지는 디스크를 쓰겠냐 메모리를 쓰겠냐 이런 건데 몰라도 됩니다. 자, create table if not exist. 자, 없으니까 만들겠죠. 네, 있으면 만들지만 혹시 두 번 수행될까봐 이렇게 거는 거고요. 자, 가장 전형적인 이 형태입니다. 이렇게 다 만들어요. 대부분이. 자, 키는 프라이머리 키는 보통 id라고 만들어요. 요즘에는 OR 매핑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int 형태로 갈 거고요. unsigned 하면은 마이너스 값은 안 취하겠다는 거예요. 음의 정수는. 그럼 1부터겠죠. 1부터 취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not null, null이 오면 안 되고요. auto increment 자동 증가예요. 코멘트는 학번. 자, 이 번호를 우리가 학번으로 쓰겠다는 거죠. 자, name. 자, 바차라고 하는 가변형이에요. 31바이트, 31글자까지 들어갈 수 있죠. 알파벳은. 알파벳은 한 개가 1바이트예요. 한글은 2바이트 쓸 수도 있고 3바이트 쓸 수도 있어요. 어쨌든 난널, 커멘트, 학생명. 근데 UTF-8이라고 지금 여기 뒤에 보면 캐릭터셋 UTF-8로 되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3바이트씩 먹어요. 문자들은. 자,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거 크레디트 데이트 이제 학생이 등록한 날짜인데 타임스탬프로 잡았어요. 그런 다음에 난널 디폴트는 커런트 타임스탬프라고 해가지고 이 레코드가 이 로우가 생길 때의 타임스탬프 값이에요. 그거를 얘한테 박습니다. 그 다음에 졸업일시는 디폴트 널 졸업일. 얘는 나도 날짜인데 왜 나는 바차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졸업한 시간이 중요할까요? 아니죠. 그 일자만 있으면 되잖아. 그래서 데이트를 쓰고 싶은데 얘는 바차를 썼어요. 왜 그러냐면 이 바차로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데이트를. 자, 그건 이제 좀 더 깊은 우리가 고급할 때 설명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us는 tiny int예요. 한 자리 숫자예요. 숫자가 한 자리밖에 안 돼요. unsigned니까 얘는 음의 정수만 빠지는 겁니다. 네, unsigned는. 자, 그 다음 프라이머리 키는 id라는 컬럼이고요. 유니크 키는 자, 이런 이름으로 내가 유니크 키를 걸 거예요. 스튜던트 테이블의 id와 name. 그러면 학번과 이름은 유니크 해야 된다. 또는 여기다가 뭘 걸어줘도 되죠? 학생명이 유니크 하면 이렇게 걸면 되겠죠. 당연히 id가 있으면 유니크 해요. 지금 이게 PK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뭐 create date에 name 뭐 이런 식으로 조합형으로 걸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엔진은 InnoDB라고 있는데 MySQL은 InnoDB랑 그 MyI3DB가 있습니다. 그래서 InnoDB는 트랜잭셔널을
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고요. MyI3은 우리 SQLite와 같이 파일에다 쓰는 거예요. 자, 요런 거는 좀 깊이 있는 거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럼 오토 인크리먼트 45라고 지정하면 뭐부터 해요? 지금 45번까지 들어갔으니까 46번부터 넣어라 이 말이죠. 그럼 46번부터 생길 거예요. 이 아이디는. 이 테이블에서는. 그럼 테이블에 한 개의 학생 테이블도 여러 개 쪼갤 수 있죠. 1번부터 100번인 학생 테이블, 101번부터 200번인 학생 테이블, 이렇게 쪼갤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테이블을 많이 쓰는데 너무 한 곳에 집중되면 요청이 안 되니까 그런 거고요. 자, 이렇게 만들고요. 컬럼 타입 한번 보겠습니다. 뉴메릭 타입, 숫자형 타입이에요. 자, 이 인티저 있고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제가 이 설명 안 할게요.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 하나씩 보십시오. 들어가서 보시면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제가 중요한 것만 딱 말씀드릴게요. 타이니 인트는 1, 자, 바이트 수예요. 그러면은 1바이트니까 2의 8승이죠. 2의 8승은 256이다. 그래서 255까지 쓸 수가 있어요. 자, 마이너스 128부터 플러스 127까지 해야 되죠. 왜냐면은 255개만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보고요. 205까지만 들어가요. 그래서 256이니까 2의 8승이 256이잖아요. 그럼 256개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0이 있잖아요, 여기. 0이 있으니까 1, 2, 7까지 준 거고요. 얘도 0부터 들어가니까 255가 된 거예요. 256이 안 되고. 이해하시겠죠? 자, 요거 한 줄만 이해하면 나머지 다 똑같죠? 자, 얘는 2에 16승, 8이 16. 2에 38이 24승. 계속 올라가는 거죠. 2에 48, 32승. 2에 32승은 요거네요. 자, 그 다음에 8이니까 88이 64, 64. 자, 마이너스 1을 해주는 건 뭐죠? 0 뺀 거. 그것만 아시면 돼요. 자, 보면은 8바이트면은 세상의 모든 수를 다 표현하겠죠. 웬만한 걸. 표현 못할 게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트 타임 잠깐 볼게요. 데이트 타임은, 예, 이렇게 좀 재미없게 작성되어 있네요. 자, 데이트 있고 데이트 타임 있고 타임 스탬프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라는 것도 있고요. 타임이라는 것도 있고 이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뒤에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스트링 타입. 자, 넘버 타입이 좀 복잡하고요. 스트링 타입이나 데이트 타입은 쉬워요. 자, 스트링 타입은 얘도 재미없게 이렇게 되어 있네. 자, 이것도 제가 여기 설명드릴게요. 여기서 설명드릴게요. 자, 아까 숫자는 다 설명드렸어요. 제가 여기다 써놓은 게 바이트입니다. 1바이트, 2바이트, 3바이트, 4바이트 아시겠죠? 그래서 그 사이즈는 헷갈리시면 검색해 보시면 되고요. 자, 데이트가 있고요. 타임이 있고, 데이트 아까 기억나시죠? 날짜까지만 들어가는 거. 타임은 뭐죠? 시간만 들어가는 거. 데이트 타임은 날짜랑 시간. 근데 8바이트를 써요. 8바이트면 큰 거죠. 어쨌든 8바이트를 쓰고요. 타임 스탬프는 4바이트만 씁니다. 자, 타임 스탬프 얘기는 요 뒤에서 바로 해드릴게요. 이어는 왜 1바이트일까요? 2의 8승이면 256까지 되니까. 근데 이거 왜 충분하냐면, 사실 256이면 부족하죠. 세 글자밖에 안 되니까. DB는 다 1970년도 기준으로 돼 있더라고요. 현재 보니까. 그래서 아까 타임스탬프도 1970년 1월 1일부터 맥스가 어디까지냐면 2038년까지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70년부터 38년이니까 100도 안 되는 거죠. 연도로 치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1바이트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캐릭터, 문자는요, 캐릭터랑 박 캐릭터, 이 두 개를 가장 많이 쓰고요. 캐릭터는 고정형입니다. 그래서 내가 캐릭터 5랑 박 캐릭터 5면 뭐가 다를까요? 얘는 고정형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캐릭터 5에 내가 AB라고 두 글자만 넣었어요. 그럼 3바이트는 공백으로 채워지는 거고요. 얘는 두 글자만 들어가고 나머지 3개는 비워 놓습니다. 널로 해놓는 거죠. 그 차이만 있는 거예요. 그것만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타이니 텍스트는 255바이트. 이게 개념이 다르죠, 숫자랑. 얘는 255바이트예요. 얘는 6535바이트. 엄청 크죠. 그러니까 255바이트 이상인 거는 이 텍스트를 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근데 얘가 만약에 1024바이트를 줬어요, 내가. N짜리에. 그러면 얘 초과죠. 그럼 자동으로 텍스트로 넘어가겠죠. 6535까지는 알아서 지가 텍스트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바차라고 부르지만 속에서는 텍스트와 똑같이 돌아가요. 겉으로 보기에는 바차예요. 하지만 속에서는 뭐라고요? 텍스트예요. 이 텍스트는 조금 부담이 됩니다. 그 라이크 검색 같은 거 할 때 바차보다 훨씬 롱 텍스트는 엄청 크죠. 이 소설책 뭐 수천 건 수만 건도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에 바이너리 이진수예요. 이미지나 동영상 파일 또는 이제 바이트
그 기계어 같은 거. 자, 25 바이트 똑같습니다. 뒤에 보면 뭐가 붙어 있죠? 얘 바이너리라고도 하고 바이트라고도 불러요.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이너리라고 두 개 이제 베리어블 바이너리. 이거는 바차의 형태의 바이너리예요. 하여튼 그런 거고요. 자, 타임스탬프 요것만 하고 바로 우리 트라이디스 해볼게요. 자, 데이트 타임은 상수예요. 어떻게 들어간다고 했죠? 이렇게 2018 1203 15시 33분 45초 9 뭐 이렇게 들어가면 15시 33분 45.9초예요. 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8바이트를 차지한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얘는 8바이트니까 커요. 근데 얘는 4바이트입니다. 타임스탬프는. 예, 이거 타임스탬프를 많이 쓰니까 잘 아셔야 되는데 타임스탬프는 다루긴 힘들어요. 이렇게 데이트 타임은 그냥 이렇게 스트링으로 넣어도 들어가거든요. 근데 얘는 맞춰줘서 넣어야 되죠. 데이트 타입으로 넣어줘야 돼요. 타임스탬프는 1970년 1월 1일부터 요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요때까지 요거를 롱 형태로 숫자 형태로 바꾼 겁니다. 자, 인트보다 조금 긴 게 롱이죠. 근데 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4바이트니까 인트죠. db에 4바이트. 아까 인트가 4바이트였으니까. 자, 그래서 숫자로 들어가 있다, 이 날짜가. 그래서 지금도 계속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38년 이후는 어떻게 할까요? 다시 여기서부터 시작되겠죠. 0부터니까. 이게 초과되면 다시 0부터 여기 들어가겠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앞에다가 뭔 컬럼을 하나 추가해야 되겠죠. 2038 초과됐다고. 그래서 이렇게 2038년도까지만 쓸 수 있는 시스템도 괜찮은 시스템이고, 나중에 방법은 다 있습니다. 컬럼 하나 추가. 우리 그 밀리니엄 버그 어떻게 해결했죠? 1이 남자고 2가 여자였는데 3을 써버렸잖아요. 3, 4로. 주민번호에서. 그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타임존 보는 거는 쇼 베리어블 하시면 되고요. 셀렉트 골뱅이 타임존 하시면 되고, 지금 타임존을 읽어봤더니 뭘로 나와요, 여러분들? UTC로 다 나오나요? 네, 디폴트가 UTC예요. 우리가 왜 그러냐면 보통 바꿔놓고 이미지를 뜨는데 미국 걸 받았잖아요. 외국 걸 받을 때는 보통 이미지는 그냥 디폴트로 박습니다. 디폴트로. 자, 그걸 우리는 이제 아시아 서울로 바꿔볼게요. 그래서 set time zone equal 아시아 슬래시 서울. 우리 그거랑 똑같죠? 우분투에서 했던 거랑. 네, 이렇게 해서 오른쪽 누르고 그 컨트롤 엔터. 자, 컨트롤 엔터 말고 다른 걸 누르면 시프트 컨트롤 엔터 누르면 다 실행되는 거예요. 컨트롤 엔터로 눌러야 현재 행만 실행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다시 나오 한번 읽어볼까요? 그럼 현재 한국 시간이 나올 거예요. 서버들은 다 세션을 갖고 있어요. 지금 MySQL이 몇 번 포트에 떠 있죠? 3306 포트에 떠 있죠? 3306 포트로 내가 접속을 한 거예요. 어떻게? MySQL 워크벤치를 통해서. 여기서 보면 자, 이거를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127.0.0.1에 3306으로 들어간 거예요. 얘는 이제 컨테이너까지 3306으로 통과되죠. 그래서 두라는 유저로 이렇게 접속되는데, 이렇게 연결을 하나 딱 맺으면 DB는 요걸 데이터베이스거든요. 자, 클라이언트가 하나 들어오면 이건 MySQL 워크벤치도 될 수 있고요. 또 뭐가 될 수 있죠? 뭐 우리가 파이썬으로 프로그램 짠다 그러면 그냥 파이썬 프로그램 하나도 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웹서버라 그러면 웹서버도 될 수 있는 거고요. 와스라고 불렀던 뭐가 돼도 상관없어요. 이 클라이언트들 하나가 접속돼서 올 때마다 하나의 세션을 만들어 줍니다. 자, 세션 한 개. 자, 지금 저는 세션을 몇 개 쓰고 있죠? 지금 제가 도커 로컬이라고 하는 루트로 하나 접속했고요. 그 다음에 요건 5개요. 요건 다른 서버고, 지금 두라는 유저로 하나 접속했어요. 그래서 두로 하나 맺고 얘로 하나 맺었어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show process list 해보면 우리가 하나씩 명령을 배우겠지만, 지금 기본적으로 DB, MySQL DB 2개로 해가지고 지금 2개를 쓰고 있어요. 자, 하나는 지금 ID 하나는 22번, 23번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몇 번을 쓰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2DB 열고 있죠. 그러니까 2DB를 지금 2명이 쓰고 있는 거예요. 2개의 세션이. 그래서 이 ID는 무슨 ID? 세션 ID입니다. 세션 ID. 그래서 접속을 할 때마다 뭐가 생긴다고요? 이런 세션이 하나씩 생긴다고. 그래서 제가 방금 요 5번이 내 거네요. 5번이 내 거고, 제가 하나 더 열었나? 어디서 열고 있네요. 어딘지 모르겠지만 제가 터미널에서 열었을 수도 있고, MySQL 킥 터미널,
아, 여기서 하나 들어가 있네요. 어쨌든 지금 쇼 프로세스 내가 때렸잖아요. 그죠? 쇼 프로세스 때린 게 여기 나오죠, 인포. 그래서 요 자리 5번이 내 겁니다. 지금 요 세션. 그 다음에 요게 긴 걸 하나 때리면 얘가 돌고 있겠죠. 돌고 있을 때 커리물이 나와요. 여기 인포 자리에. 어쨌든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세션이니까 이렇게 세션을 하나씩 줘줘요. 이 세션은 테이블, 아까 설명드렸죠. 한 개의 테이블에 손님이 왔을 때 테이블 하나씩 놔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테이블에다가 이제 아까 셋 글로벌 하기 전까지는 요 글로벌을 주기 전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이 테이블에 있는 타임스탬프만 내가 서울로 바꾼 거예요. 그러다가 글로벌을 하게 되면 전역 변수거든요. 전역 변수는 식당 문을 타고 들어올 때, 지금 이렇게 들어오고 있죠, 애들. 들어올 때 여기서 글로벌 변수를 갖고 들어옵니다, 애들은. 하나씩 받아서 들어와요. 그러니까 숟가락, 젓가락을 하나씩 받고 이렇게 앉는 거죠, 테이블에. 그래서 거기 보니까 그 숟가락에 서울로 돼 있어. 그럼 난 이제부터 서울인 거야. 그 다음에 나는 UTF-8이야. 그럼 UTF-8인 거고. 그래서 들어올 때마다 글로벌로 돼 있는 거 바꾸는 거고요. 그 다음에 셋으로 그냥 글로벌 안 붙이고 하는 거는 내 테이블에 있는 것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UTF-8이 아니고 나만 EUCKR 할 수 있죠. 나만 미국 할 수 있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세션은 그런 게 세션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지금부터 들어오는 세션들은 다 그 서울로 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셀렉트 유닉스 타임인가? 유닉스 타임 스탬프. 이걸 한번 읽어볼게요. 자, 유닉스 타임 스탬프 읽으면 뭐냐면 이게 시스템 밀리세컨드 값입니다. 제가 보면은 1543 이게 언제부터 증가돼서 온 거예요? 예, 1970년도 1월 1일부터 나온 거죠. 자, 보십시오. 09777이죠. 자, 8209 복사해 놓을게요. 복사해 놓고 하나 복사해 놓고 다시 읽어볼게요. 추적 처리하고. 자, 이거 세미콜론이라고 여기 컨트롤 엔터를 치면 여기 세미콜론 다음부터 여기 세미콜론이에요. 그래서 얘도 지금 실행돼가지고 에러 난 거죠. 자, 여기 보면 얘를 비교해 볼게요. 자, 보니까 여기까지 똑같고 여기서부터 증가되고 있죠. 지금 몇 초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밀리세컨드 단위로 계속 증가되고 있는 거예요. 그 값이 어디에 들어간다고? 타임스탬프에 들어간다고. 그래서 유닉스 타임스탬프는 요거고요. 요거를 그대로 넣게 되면 제가 복사한 거니까 딱 넣었더니 12월 3일 16시 10분이라고 나오는 거죠. 자, 이거는 한국 시간으로 내가 맞춰놨으니까 이런 거고요. 그러면은 셀렉트 했을 때, 셀렉트 어떤 테이블에서 타임스탬프 값 셀렉트 했을 때는 그 숫자만 나가겠죠. 이 숫자 지금. 이 숫자가 나가는 겁니다. 지금 나한테 한국 시간 보여준 건 왜 그런 거예요? 타임존을 맞춰놓기 때문에 그런 거고, 실제로는 한국 시간으로 갈 거예요. 그 숫자만 내려갈 거예요. 자, 그래서 타임스탬프는 크리에이트 테이블 할 때 디폴트 커런트 타임스탬프 아까 해서 현재 시간 줬죠. 그 다음에 요거 많이 씁니다. 온 업데이트. 온 업데이트라는 건 뭐냐면 뭔가 내가 수정이 일어났으면 현재 테이블에, 현재 레코드에 수정이 일어나면 무조건 현재 시간으로 바꾸라는 뜻이에요. 이거 언제 쓸까요? 그럼 이거는 워크 데이트 타임 뭐 이런 거, 워크 타임. 뭔가 수정이 일어났을 때 언제 수정됐는지를 기록을 남기고 싶어. 그랬을 때 이걸 많이 쓰겠죠. 그래서 제가 그 실제 프로젝트를 보시면 지금 뭐 EMP라는 직원 테이블인데 이런 식으로 ID 값 준다 그랬죠. 프라이머리 키. 자, 언사인드로 줘요. 오토 인크리먼트니까 프라이머리 키 줬고요. 크리에이트 데이트. 이거는 그냥 웹 툴입니다. 웹 툴이. 크리에이트 데이트, 워크 데이트 이렇게 줘요. 크리에이트 데이트는 프렌트 타임 스탬프고 워크 데이트는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연결해서 보여드릴게요. DSC EMP였네. 자, DSC로 테이블 정보를 본다 그랬죠? 아까 우리 그 교과서에 봤을 때. 얘 보면 오토 인크리먼트고요. 첫 번째 놈이.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크리에이트 데이트인데 그냥 디폴트 값만 줬어요. 그러면 인서트 될 때만 현재 시간 바꾸는 거고요. 얘는 인서트 될 때도 받고 온 업데이트 수정됐을 때도 현재 시간 바꾸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누가 고쳤는지 알 수가 있겠죠. 누가 고쳤다기보다는 언제 고쳤는지 알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쓰는 거고요. 자, 우리가 인서트 하기 전에 테이블 만들어 보기 전에 트렁케이트 테이블 한번. 자, 트렁케이트라는 건 테이블을 비우는 겁니다. 트렁케이트 비우는 거예요. 자, 그러고 이제 제가 크리에이트 한번 해볼게요. 자, do에서 해볼 겁니다. do. 지금 유저가 do죠. do인지 루트인지는 어떻게 알아요? 여기 보면 sys 테이블이 보이겠죠, 루트는. 하지만 do 유저는 sys 테이블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do 계정으로 할 거고요. 컨트롤 T 누르면 탭이 하나씩 생겨요.
자, 크리에이트 탭을 한번 아무거나 해볼게요.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제가 뭐 네임은 아이디는 int죠. 자, 타이니 인트 해볼까요? 타이니 인트. 그 다음에 얘는 0부터만 들어가면 되는데 마이너스는 필요 없죠. 마이너스 값이 필요 없으면 unsigned라고 걸어주면 2배가 되는 거 아까 보셨죠? 자, unsigned가 아닐 때는 마이너스 128부터 127까지밖에 못 써요. 그러면 제가 방금 타이니 인트로 했기 때문에 프라이머리 키가 몇 번까지밖에 못 나와요? 127번 나오면 끝이에요. 다시 1번부터 되는데 안 되겠죠. PK 쪽나겠죠. 그러니까 127까지밖에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unsigned를 걸어주면 255까지 쓸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학과 테이블을 만든다고 했을 때 프라이머리 키를 뭘로 만들어야 돼요? 과가 250개를 넘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는 타이니 인트로 프라이머리 키를 잡는 거예요. 학생은 그럼 뭘로 잡을까요? 여기 딱 보면 나오죠. 학생 수가 한 이만큼이면 되겠다 싶으면, 이만큼은 넘을 수는 없겠다 싶으면 이만큼 하는 거죠. 언제까지? 2038년까지 아니면 10년 후까지 또는 학교가 망할 때까지. 그래서 넉넉하게 잡습니다. 요즘에는 그렇게 안 잡고. 근데 요 8바이트는 좀 고민을 해서 잡아요. 2배니까 4바이트까지 인트까지는 그냥 부담 없이 잡고요. 인트면 웬만큼 다 소화되거든요. 보십시오.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이네요. 42억. 근데 100억 이제 금액이다, 현금이다 그랬을 때는 요즘엔 100억, 1000억 많죠. 은행 같으면. 그럴 때는 빅인트로 할 수 없이 잡아야 되고, 학생 수 같으면 10억이면 충분할걸요? 전 세계 학생 다 담을 수 있지 않을까? 어쨌든 그렇게 인트로 보통 잡아놓으면 큰 문제는 안 생긴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얘는 얼터링이 가능해요. 인트를 만약 넘어섰어, 프라이머리 키가. 그럼 뭘로 바꾸면 돼요? 빅인트로 얼터링 해버리면 돼요, 테이블을. 됐죠? 그래서 저는 unsigned로 하고요. 당연히 프라이머리 키니까 난널 줘야 되고요. 디폴트 값은 필요 없고, 오토 인크리먼트니까 지가 알아서 줄 거니까 디폴트 줄 필요 없죠. 인크리먼트. 자, 이거 테이블 그대로 지울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네임 제가 2개만 넣어서 만들어 볼게요. 얘는 바차로 해가지고 캐릭터로 해볼까요? 좀 제약을 줘가지고 말도 안 되게 만들어 볼게요. 난널이에요. 자, 이렇게 만약 테이블을 만들었어요. 제가 크리에이트 테이블 안 썼네요. 자, 테이블. 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자, 에러 났네요. incorrect date, 이제 테이블 디피니션 이렇게 났죠. 자, 카피로 해가지고 보겠습니다. 지금 해상도가 너무 낮아서. 자, 여기서 에러 구문 한번 볼게요. 에러 코드 1075 약속돼 있습니다. 그래서 1075 에러가 뭔지. incorrect date, 테이블 디피니션. 테이블 정의가 지금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there can be only one auto column 있어야 되는데 제가 뭐 2개를 줬어요? 프라이머리 키를 안 줘서 그런가? 네, 프라이머리 키를 줘야 되네요. 제가 이렇게 해서 테이블 만들었어요. 확인하는 거는 DESC 테스트 이렇게 보면 되죠. 자, 그래서 봤더니 이렇게 아이디는 이렇게 만들어지고, 네, 프라이머리 키라고 이렇게 나오고 된 거죠. 자,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네. 테이블에다가 인서트 하나 해볼게요. 자, 아이디는 오토 인크리먼트니까 주면 안 되고요. 네임 하나만 줄 거예요. 자, 밸류스 김일수라고 이렇게 한글로 한번 줘보겠습니다. 한글 깨지는지 확인하려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인코렉트 에러 나네요. 또 한글 에러 나죠. 자, 여기 지금 테이블이 안 보이겠는데 여기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명령으로 하기 힘드니까. 자, 여기서 리프레시 하면 지금 우리가 테이블 만들었으니까 하나 생기겠죠. 테이블 테스트라고. 그래서 여기서 오른쪽 눌러가지고요. 알터 테이블이라고 들어갈 거예요. 알터 테이블. 자, 요거 하기 전에 크리에이트 테이블도 우리가 이걸로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자, 여기서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여기까지 들어왔나요? 네, 여기서 요걸 누르면 펼쳐져요. 펼쳐지는데 지금 뭘로 돼 있죠? 캐릭터 셋이. 자, 아까 제가 컬레이션이 뭐라 그랬어요? 캐릭터 셋이라 그랬죠? 글자 한글로 할 건지 뭘로 할 건지 중국말로 할 건지 뭔지, 그 컬레이션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현재는 뭘로 돼 있냐면 라틴원이에요. 라틴 계열은 영어밖에 안 되겠죠. 맞나요? 그러니까 한글이 못 들어가는 거야. 자, 컬럼도 보면 컬럼도 컬레이션이 테이블 디폴트로 돼 있어요. 이거는 컬럼이거든요. 자, 우리가 지금 문제가 생긴 게 어디예요? incorrect value 해가지고 네임에 걸렸죠. 맞나요?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네임은 이 컬럼이에요. 이 컬럼 선택하면,
자, 테이블 디폴트로 설정되어 있어요. 그럼 테이블 디폴트는 뭐죠? 얘예요, 얘. 얘가 테이블 디폴트예요. 자, NG는 뭐죠? InnoDB. 트랜잭션을 갖는 데이터베이스예요. 여기 보면 InnoDB, MyISAM 두 개를 쓰고 메모리는 뭐예요? 메모리에만 생기는 데이터베이스예요. 자, 일단 뒤에 건 다 무시하시고요. 일단 InnoDB만 아시면 돼요. MyISAM도 나중에 꼭 뭐 로그 파일 같은 건 쓰는데 InnoDB가 대부분이다. 99% InnoDB로 쓰니까. 자, 여기 컬레이션을 바꿀 거예요. 이제 뭘로 바꿀 거냐면, 자, 우리 한글이 안 되니까 지금 보면은 라틴1을 UTF-8로 바꾸라고 나오죠. 라틴1은 영어밖에 안 되니까, 자, 우리는 UTF-8로 바꿀 거예요. 자, UTF-8로 바꿀 건데, 자, UTF-8 보면은 로만도 있고 폴리시도 있고 뭐 페르시안도 있고 뭐 여러 개 있어요. 우리 저번에 UTF-8에 KOKR 썼었잖아요. 근데 KOKR은 안 보이죠. 스페니시 보이고 폴리시 보이는데 안 보여요. 그냥 UTF-8 유니코드 CI라고 캐릭터 있거든요. 유니코드로 그냥, 유니코드가 뭐라 그랬죠? 제가 세상의 모든 글자를 다 표현해 주마 했잖아요. 그게 유니코드예요. 그래서 이 유니코드로 딱 설정할 거예요. 자, 그리고 참고로 이거를 이제 시스템에다가 유니코드로 아예 박아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테이블 만들 때 할 건데, 우리가 지금 이거 왜 이렇게 할 거냐면 테이블 생성할 때 이 컬레이션을 지정하는 걸 배우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로 저기 UTF-8 MB4라고 했던 거 저번에 기억나요? 이모티콘 같은 거 4바이트 써야 돼요. 이제 맥이나 이제 카톡의 이모티콘이나 이런 것들도 DB에 넣고 싶어. 그러면 4바이트 써야 되거든요. 그냥 3바이트로 표현이 안 돼요. 그런 것들은 UTF-8 MB4 유니코드 CI 요걸 쓰시면 돼요. 그때는. 요즘에는 이모티콘도 많이 쓰기 때문에 게시판이나 뭐 채팅이나 이런 거에서는 다 MB4를 씁니다. 1바이트씩 더 낭비되더라도 할 수 없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어플라이 누를 거예요. 자, 어플라이. 그러면은 이렇게 알터 테이블, 자, 잘 보십시오, 유난히. 우리 알터 테이블 배울 거니까. 자, 알터 테이블 할 건데 2DB에, 자, 앞에 데이터베이스 점이라 그랬죠. 정식 명칭이. 근데 우리는 요걸 생략했어요. 왜 생략했죠? 우린 2DB밖에 없으니까. 현재 뭐죠? 이렇게 볼드 처리되어 있는 게 내가 들어와 있는 DB예요. 이거 펼쳤다고 들어와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볼드 처리로 되어 있는 거. 자, 그래서 지금 캐릭터 셋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캐릭터 셋 때문에 고생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잘 들으시고요. 자, 이 쿼리문은 2DB의 테스트란 테이블에다가 캐릭터 셋을 뭘로? UTF-8로 바꾼다고. 그 다음에 컬레이트라는 건 이 캐릭터 셋을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캐릭터 UTF-8인데 유니코드 CI라고 하는 이름의 캐릭터 셋을 쓰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어플라이 누를게요. 자, 그럼 성공했죠. 자, 아까 그 명령을 그대로 그대로 여기서 쓰셔도 다 먹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툴을 쓰는 거죠. 자, 명령 외우기 힘드니까 툴을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번에 다시, 자, 요거 하기 전에 우리가 테이블도 요걸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오른쪽 눌러서 크리에이트 테이블 있죠. 좀 전에 우리가 테이블 하나씩 쳤지만 안 치셔도 됩니다. 꼭 이렇게 그 터미널에서 다 칠 필요 없어요. 크리에이트 테이블 한 다음에 테이블 이름 뭐 테스트 2 해볼까요? 테스트 2. 뭐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나 만들어 보십시오. 이거 어차피. 자, 스키마 여기 잘 보면은 2DB라고 되어 있죠. 자, 데이터베이스가 맞는 말인데 이게 오라클로 넘어가니까 스키마란 말 써요. 자, 스키마 디폴트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베이스 디폴트예요. 데이터베이스 디폴트 지금 뭘로 되어 있죠? 라틴 1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뭘로 바꾸면 되죠? UTF-8로 바꾸면 되는데 일단 그대로 갑시다. 그대로 가고, 자, 여기다가 컬럼명은 ID, 자, 데이터 타입은 요거는 int로 해볼게요. int, pk 여기 보면은 프라이머리 키냐, 그 다음에 난널이냐. 난널이라는 건 너를 허용 안 하겠다는 거예요. 값이 무조건 있어야 되고, 유니크한 값이냐, 똑같은 값이 또 들어오면 안 된다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바이너리냐, 그 다음에 unsigned냐. 우리는 unsigned는 쓸 거죠. unsigned. 그 다음에 이건 뭐야? 제로필이면 제로로 채우는 것 같은데 고정형이냐 뭐 이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토 인크리먼트 할 거죠. 오토 인크리먼트 할 거고, 그 다음에 G는 제너레이트 컬럼. 자, 그 다음에 디폴트 값은 얘는 오토 인크리먼트니까 디폴트 값 줄 필요 없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다른 값 하나 줘볼까요? 자, 요번에 숫자로 한번 더 만들어 볼게요. 뭐 num1이라고. 자, 요번에는 숫자를 여러 종류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눌러가지고, 자, 요번에는 tiny int. 자, 너무 많죠? 자, 이래서 저는 이걸 잘 안 쓰는데,
여기다가 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tiny int 이렇게 치시면은 그 서제스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unsigned, 바차로 됐네요. 네, 다시 tiny int 엔터 치고, 자, 사이즈는 tiny int는 세 자리까지겠죠, 맥스면 0, 1, 2니까 그냥 안 주면 되는데 0이라고 줄게요. 0이라고 주면 아마 디폴트 사이즈일 거예요. 그럼 128까지 127까지 들어가는 거죠. 자, 그리고 디폴트 값을 none 줄 거고요. 값이 없을 때는 디폴트 값을 0으로 제가 이렇게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 num2는 요번에는 big int로 해볼까요? big int. 자, big int 그냥 0으로, 모를 때는 0으로 주면 디폴트 사이즈입니다. 내가 big int인데 10자리로 주고 싶을 수도 있죠. 이렇게 최대 10자리까지 바뀌었다 이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이 n자리는. 자, 이렇게 하고 그냥 하나 만들어 보면 돼요. 자, 커멘트는 여기다 다는 겁니다. 자, 넘버1은 뭐 제가 tiny int라고 달고, 넘버2는 뭐 big이라고 달고, 뭐 여러분 달고 싶은 대로 다는 거예요. 이렇게 달고 어플라이 하면 생기겠죠. 자, 요걸 썼어야 됐죠, 여러분들이. 이 툴을 안 쓴다 그랬을 때는. 그 다음에 int고 unsigned고 nonnull이고 auto increment. 자, 프라이머리 키 끝에 붙죠, id라고. 자, 요렇게 해서 어플라이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잘 만들어졌어요. 자, 여기서 만든 거는 여기서 바로 반영이 돼요. 툴로 만들었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한 다음에 DESC 이제 테스트2도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엔터. 자, 그렇게 했더니 오토 인크리먼트에 이렇게 그대로 잘 나오죠. 여러분들 테이블 이렇게 만드는 거 몇 번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아무거나.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테스트 테이블을 우리가 만들었는데 인설트가 안 돼요. 인설트 할 때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한글이 에러 났어요. 이렇게 한글 부분이 에러 났는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러분도 아마 똑같이 에러 났죠. 그래서 우리가 테이블을 뭘로 바꿨냐면, 자, 테이블 보는 명령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DESC 하면 테이블에 그냥 컬럼들만 이렇게 쭉 나열돼요. 근데 show create table이라는 명령이 있어요. 실제로 MySQL에서 되게 많이 쓰는데, 이걸 쓰면은 저는 이 툴에서는 잘 안 써요. 그 터미널에서 들어가서는 거의 이 툴 이걸로 봅니다. DSC로 잘 안 보고 이걸로 보는데 이게 깨져 보여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오른쪽 눌러서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카피 필드 하면 되죠. 그냥 코테이션 없이 하려면은 요 카피 필드도 있네요. 기능이 추가됐네요. 저는 예전 버전 써가지고. 자, 요렇게 해서 다시 컨트롤 V 해볼게요. 하면 내가 지금 테이블 만든 게 그대로 나오죠. 요렇게 해도 되고요. 요거 명령이 기억 안 나죠? show create table 이거 명령 기억 안 나시는 분은 여기다 대고 오른쪽 눌러가지고 클립보드 copy to 클립보드 해가지고 create, update, delete 다 있어요. create statement 있죠? 요걸 클릭하고 이렇게 해서 컨트롤 V 하면 똑같아요. 됐나요? 예. 뭘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툴이 편하신 분은 툴을 쓰세요. 굳이 명령 다 외울 필요 없어요. 근데 터미널 들어갔을 때는 명령을 알아야겠죠. 터미널에서 할 때는. 근데 이제 개발자는 보통 이 툴로 그냥 하니까 툴에서만 잘하셔도 일단은 무난하다. 이 툴에서도 잘하고 커맨드 라인에서도 잘하면 금상첨화고. 자, 어쨌든 우리가 봅시다. 자, 이거 하나만 놔둘게요. 자, 우리가 고쳐가지고 디폴트 캐릭터 셋을 UTF-8로 바꿨어요. 그죠? 그 다음에 UTF-8 유니코드 CI. 예, 유니코드라는 말도 쓰고 제너럴도 쓰는데 어쨌든 했어요. 근데 뭐가 문제죠? 딱 눈에 띄는 거 있나요? 네임에 보면 라틴 온으로 남아있어요. 우리가 아까 뭐만 바꿨어요? 여기서 얼터 테이블에서 얘만 바꿨죠. 예, 네임에 라틴 온은 어디 있다 그랬죠? 제가 아까 힌트 드렸는데 여기 있죠. 얘는 아까 테이블 디폴트로 이미 만들어져 있잖아. 생성되어 있기 때문에 얘도 뭘로 바꿔줘야 되고 UTF-8로 바꿔줘야 됩니다. 자, 원래 이꼴 저꼴 안 보고 이제 디폴트로 아예 해놨으면 이꼴 저꼴 안 보고 그냥 편하게 만들 수 있는데, 자, 빈으로 해도 아마 깨지진 않을 텐데 한번 현웅님 한번 빈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우리는 UTF-8 유니코드 제너럴 하셔도 돼요. 제너럴이나 제너럴은 일반적인 거겠죠. 일반적으로 모든 언어.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네임을 학생 이름이 러시아 학생도 있고 일본 학생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나라 말로 써줘야 될 거 아니야, 학생 이름을. 한글로 쓸 수는 없으니까 지금 우리가 KO, KR 사실 있어요. EUC KR도 있고요. KOI 뭐 이런 거 있는데
그거 안 써요. 실제로 해외에서도 잘 안 씁니다. 글로벌한 서비스를 우리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빈이라고 하는 건 아마 이게 바이너리일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고요. 유니코드나 제너럴 CI 하시면 돼요. 자, 우리는 유니코드로 했으니까, 테이블 유니코드로 했으니까 얘도 유니코드로 바꿔볼게요. 그렇게 한 다음에 다시 어플라이. 자, 했더니 요번에는 alter 테이블인데, 자, alter 테이블 명령 change 컬럼을 수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alter 테이블 배울 건데, 오늘 미리 이렇게 맛을 보는 거예요. 자, 컬럼을 변경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업데이트 컬럼 아닙니다. 모디파이나 체인지를 쓰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네임은 네임 그대로 갈 거고요. 캐릭터 5는 이게 타입은 그대로 갈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캐릭터 셋이 UTF-8, 컬레이트 UTF-8 유니코드 이렇게 됐죠. 자, 뒤에 조금 더 있네요. 자, 난널. 자, 뭘 바꾼 거예요? 컬레이트 값을 바꾼 거죠. 자, 어플라이 하고, 자, 클로즈 한 다음에 여기서 한 번 더 해볼까요? 우리 아까 여기서 이거 다 지우고, 앞에 거 지우고, show create table 하든지 여기서 오른쪽 눌러서 하시든지 여러분들 마음대로 한번 해보세요. 자, 저는 여기서 한번 볼게요. 자, 바꿨더니 네임의 캐릭터 셋이 UTF-8로 바뀌어 있네요. 그죠? 자, 이 상태로 해서 인설트를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인설트 했더니 에러가 안 났어요. 여러분도 아마 인설트가 될 겁니다. 인설트 했으면 확인은 뭘로 하죠? select asta from test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기밀수 이렇게 잘 나왔습니다. 자, 한글화 이렇게 하려니까 너무 번거로워요. 아주 미치겠죠. 테이블 해야 되고 컬럼 해야 되고 번거로우니까 아예 설정을 데이터베이스 만들 때 설정을 해버려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보시면 느끼셨겠지만 컬럼은 뭘 따라갔죠? 최초에 테이블의 디폴트 값을 따라갔죠. 지금 테이블의 디폴트가 라틴1이기 때문에 컬럼이 라틴1으로 생긴 거예요, 이미. 근데 만약 테이블이 디폴트가 UTF-8이었다면 컬럼도 UTF-8로 생겨요. 그럼 테이블도 그럼 UTF-8이 되고 싶으면 데이터베이스를 UTF-8로 바꾸면 되겠죠. 자, 그래서 UTF-8로 바꾸는 게 제가 여기 써놨어요. 자, 데이터베이스 만들 때 주는 게 이거고요. 자, 디폴트 캐릭터 셋. 여기다 나중에 우리가 이제 몇 가지 붙을 거예요. 데이터베이스도 InnoDB냐, 뭐, MyI3이냐, 이런 것도 붙일 수 있는데, 디폴트가 InnoDB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그건 안 달게요. 자, 디폴트 캐릭터 셋은 UTF-8. 자, 우리는 이미 만들어졌잖아요, 두가. 그죠? 두 DB가 만들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 얼터로 때릴 거예요. 자, 얼터, 이걸로. 그래서 이걸 복사에다가 이렇게 붙여넣기 하는데, DB 자리에 뭘 해야 된다고요? 두 DB. 이게 근데 먹을지 안 먹을지 모르겠어요. 저 모든 권한을 주긴 했죠. 우리가 두한테 두 DB에 모든 권한을 주긴 했기 때문에 돼야 되는데, 혹시 안 되면 루트 권한으로 해야 됩니다. 자, 실행했더니 다 해요. 자, 이제 두 DB의 그 디폴트 캐릭터 셋도 UTF-8로 바뀐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테이블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자, 아까 우리가 테이블 2 만들었었죠. 자, 요거 놔두고 테이블 3 하나 더 만들 거예요. 여기서 만듭시다. 크리에이트 테이블. 자, 테이블 3, 테스트 3. 자, 여기는 뭐 아이디로 그냥 프라이머리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고요. 인트로 해서 오토 인크리먼트로 할 거고, 프라이머리 키 줄 거고요, 얘를. 자, 똑같이 뭐 TTT라고 해볼게요. TTT 가차 이렇게 해서 한번 해봅시다. 캐릭터 셋만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다 보면은 지금 테이블 디폴트고요. 얘는 스키마 디폴트예요. 스키마는 2DB의 디폴트겠죠. 근데 이게 지금 먹을지 안 먹을지 모르겠어요, 저도. 세션을 다시 맺어야지 먹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해볼게요. 해보고 안 되면 할 건데, 여기도 특별히 붙질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그냥 적용할 겁니다. 자, 테스트 3 만들었어요. 만들고 일단 봅시다. 테스트 3 오른쪽 눌러서, 예. 자, 이걸 쉬워 하시니까 이걸로 하시면 돼요. 컨트롤 V 했더니 UTF-8로 잘 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한글 적용을 다 했습니다. 우리가 한글까지. 그래서 MySQL을 처음에 세팅하고 나면 타임스탬프하고 한글 처리는 기본적으로 해요. 타임스탬프는 근데 이제 리눅스가 돼 있으면 할 필요 없었고요. 한글 처리는 무조건 해야겠죠, 한 번은. 그래서 한 번은 해야 되는데 보통 데이터베이스 만들 때 이렇게 줘요. 지금 우리가 어느 DB에 들어와 있죠? 예, 2DB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속에 있어요. 이 데이터베이스 제일 바깥쪽에는 MySQL이 있습니다. MySQL 속에서 우리가 크리에이트 데이터베이스 한 거죠.
2DB. 자, 그 다음에 테스트라는 테이블은 어디 있어요? 테스트라는 우리 크리에이터 테스트 했었죠. 그러니까 테이블을 만들면은 여기다가 테스트 테이블은 여기 존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테스트 2 만들었죠. 테스트 2. 그리고 테스트 3 만들었죠. 테스트 3. 그 다음에 테스트 3 안에 이제 네임이라는 게 있었고요. 여기다가 우리가 TTT라는 거 만들었죠. 이 컬럼들은 어디에 종속적이죠? 테이블에 종속적이고, 테이블은 DB에 종속적이에요. 그래서 DB의 설정을 우리가 지금 뭘로 바꾼 거야? UTF-8로 바꾼 거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테이블 만들어질 때는 무조건 DB의 디폴트를 가지고 만들어지는 거고, 컬럼은 테이블의 디폴트로 만들어지니까 따로 이제 다 각자 다 UTF-8이 돼버린 거죠. 이제 따로가 아닌 거죠. 타고 그렇게 되는 거고요. 세션 얘기 잠깐 드릴게요. 세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이렇게 크게 그릴게요. 자, 이게 뭐죠? MySQL이에요. 자, 손님이 한 명 들어옵니다. 손님이 한 명 딱 들어왔는데, 얘는 뭘 달고 들어오냐면, DB랑요, 유저 아이디랑, 유저 패스워드를 달고 와요. 그래서 처음에 접속을 하면, 자, 유저 아이디가 지금 뭐죠? 우리는 2죠. 패스워드는 여러분들 지정한 거고. 자, DB는 뭘로 했죠? 2DB라고 명시하고 요 세 개를 달고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통과시킬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해요? 권한이 있는지를 체크해야 되겠죠. 그래서 2DB에 2라는 유저가 들어올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우린 저번에 그랜트를 크리에이트 했으니까, 프리빌리지 줬으니까 이제 들어올 수 있겠죠. 들어오면은 세션을 하나 열어줘요. 세션을 하나 열어주는데, 이 세션이라고 하는 게 중국집의 짜장면 테이블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요 위에다가 뭘 얹어줄 거냐면 설정 값들 있죠. 아까 뭐 캐릭터 셋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쭉 달고 와요. 타임스탬프라든지 이런 걸 달고 온다고. 그래서 이렇게 판을 하나 쭉 깔아줘요. 정확하게 이제 프로그램적으로 설명하자면 이건 뭐냐면, 지금 들어오는 요 입구는 몇 번 포트? 3306. 이제 MySQL 포트는 외웠죠. 자, 이 MySQL 포트 3306에 MySQL이 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데몬이 크게. 그래서 얘는 항상 들어오면 얘를 뭐라 그러냐면 정확하게 서버 소켓이라고 부릅니다. 자, 항상 뭘 설명하면 더 어려워져. 왜? 새로운 개념이 또 나오니까. 그래서 자, 이 서버 소켓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 전구담화 보면은 소켓을 이렇게 하나씩 꼽죠. 전구담화를 소켓에다가. 그것처럼 그렇게 전구담화를 꽂을 수 있는 수십 개의 그게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하나의 이제 클라이언트들이 하나씩 이렇게 붙는 거야. 이걸 클라이언트 소켓이라고 불러요. 이 용어만 그냥 들어놓으세요. 소켓이라고. 어쨌든 이렇게 접속이 하나 될 때마다 이 사람의 테이블이 있어야 돼.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셀렉트 했어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서 뭘 구동하겠죠. 셀렉트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결과값을 딱 구했어. 그럼 얘는 따로 도는 거거든. 데이터베이스 속에서 도는 놈이잖아요. 그럼 이제 다 끝났는 거예요. 결과를 누구한테 줘야 돼요? 이쪽 1번 테이블한테 줘야 돼. 그죠? 자, 이 음식을 만들었어요. 짜장면을 만들었어. 그럼 시킨 사람한테 줘야 될 거 아니야. 짬뽕 시킨 사람한테 짜장 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알아야 돼? 이 세션 아이디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거는 MySQL에서. 자, 두 번째 사람이 또 들어왔어. 자, 얘는 아직 클로즈 안 한 거예요. 저희는 지금 뭐예요? 제가 두 개를 열어놓고, 루트랑 두 개를 열어놓고 클로즈 안 했습니다. 계속 이렇게 테이블 펴놓고 밥 먹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사람이 들어왔어요. 두 번째 사람 왔더니 또 테이블 하나 깔아줘. 판을 하나 깔아주고, 세 번째 사람 들어왔어요. 세 번째 사람 또 깔아줘. 근데 이번에는 누구로 들어왔어요? 세 번째 사람은 루트로 들어왔다 쳐봐요. 그럼 루트는 DB가 MySQL이든 SysDB든 뭐 이런 걸로 달고 들어오겠죠. 자, 그럼 얘 DB는 다른 DB예요. 어찌됐든 간에 실행은 어디서 한다고? DB에서 한다고. 세션은 뭐라고요? 그냥 테이블일 뿐이에요. 그래서 뭐 결과를 처리하고 나서 얘한테 주고, 결과 처리하고 나서 얘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개의 세션은 한 개의 프로세스를 갖겠죠, 당연히. 별도의 프로세스로 돌아야 되니까. 자, 스레드 방식에서는 한 개의 프로세스를 여러 개를 나누지만, 얘는 프로세스 기반일 거예요. 프로세스를 모를 때는 어떻게 하면 되죠? 여기서 show process list 하면 되죠. 자, 일부러 안 올린 거예요. DB에 부담을 적게 주려고. show 아까 했던 거 있는데. 자, 이거는 프로세스의 목록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show process list. 자, 했더니 지금 하나 슬립하고 있고 하나 떠 있네요. 자, 하나 슬립하고 있고 얘가 슬립하고 있고 얘가 하나 떠 있습니다. 뭘 했죠? 내가 show process list를 수행한 거죠. 자, 두 개만 남아 있네요. 지금 세션이. 요게 뭐라고요? 세션이에요. 한 개의 세션은 한 개의 뭐라고요? 프로세스입니다. MySQL은. 그래야 속도가 빨라요.
두 사람이 동시에 어떤 처리를 했을 때 스레드 방식이면 늦겠죠. 나눠서 써야 되니까 한 개의 프로세스로.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CPU가 많을수록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CPU가 많은 서버일수록 유리한 겁니다. 자, 어쨌든 세션은 이렇게 이해가 됐나요? 있죠. 웹 세션도 있죠. 네, 그러면은 그 네이버 화면이 딱 바뀌면서 예. 그 우측 중앙 위에 내 아이디가 뜨죠. 메일이랑 마이 정보랑 이렇게 예. 바뀌잖아요. 예. 그게 하나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세션이에요. 테이블을 이렇게 차려놓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가 테이블이라고 하니까 또 헷갈릴 수 있구나. 네, 테이블이 아니고 이거는 그러니까 그 탁자. 그런 탁자 그런 자리를 이렇게 딱 만들어 놓은 거 내 정보를 이렇게 딱 바꿔놓은. 그렇죠. 홍길동 이렇게 뜨잖아요. 네, 그런 걸로 그런 걸로 이해를 합니다. 예, 그러면 이해해도 돼요. 왜냐면 네이버도 웹 서버잖아요. 웹 서버니까 하나가 접속하면 뭘 만들어줘요? 세션을 만들어주겠죠. 네네. 그래야지 이 네이버에 로그인한 결과를 얘한테 줄 거 아니야. 주고 나서 얘가 브라우저가 받죠. 자, 네이버는 우리가 브라우저로 하잖아. 그럼 여기 받은 거를 뭘 받는다 그랬죠 그때? 기억나요? 이거 얘기할 때 제가 세션 얘기했었구나. 쿠키를 받는다 그랬죠. 세션 아이디, 이 세션을 정확하게는 세션 아이디를 받습니다. 로그인한 세션. 그래서 세션 한 값을 주면 브라우저에다가 심는데 이걸 뭘로 심는다고? 쿠키로 심는다고. 기억나요? 네. 들은 기억은 나죠. 그래서 이게 로그인한 정보를 내가 쿠키로 심어 놓기 때문에, 근데 이 세션은 이렇게 MySQL처럼 띄워놓고 있지 않아요. 다 하고 클로즈를 때리면 저절로 MySQL은 닫히거든요. 근데 저는 클로즈 안 했죠. 아직 계속 클로즈 안 하고 있는 거고, 프로그램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클로즈 하겠죠. 근데 이제 웹 서버는 이렇게 해가지고 결과를 줬죠. 주고 나면 무조건 끊습니다. 이렇게 세션 없애버려요. 세션 개수가 한정돼 있거든. 지금 우리 서버 같은 경우는 512로 정해져 있고, 이렇게 한정돼 있는 세션을 이제 여러 명이 써야 되니까 딱 결과 주고 지워버리고, 또 다른 사람이 요청이 오면 또 만들었다가 지워버려요. 그럼 내가 들어오면, 홍길동이 또 들어오면, 들어올 때 이 쿠키를 달고 들어온다 그랬죠. 그래서 이 사람이 홍길동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서버라고 하는 거는 다 뭐가 클라이언트가 접속하면 뭘 하나씩 만든다? 세션을 하나씩 만든다. 이해하시면 돼요. 그 세션은 내가 돌아갈 응답을 보내야 될 그 위치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실제로 프로그램적상으로는 소켓이라는 말을 쓴다.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충분합니다. 테이블 하나 만들어 볼 건데, 제가 테이블 이름을 스튜던트라고 정했어요. 이건 뭐냐면 그 고객들한테 설명을 쭉 듣겠죠. 비즈니스 로직을. 우리가 어떠한 데이터 분석을 한다거나 시스템을 만들 때 학생이라는 그 오브젝트는 이런 값들을 갖습니다 라고 설명을 듣고, 우리가 대충 메모해 온 값이에요. 이 값은. 자, 그래서 이 값으로 이제 할 건데, 테이블명은 우리가 스튜던트로 하기로 정했어요. 자, 스튜던트라고 하신 분 있죠? 네, 괜찮아요. 지금은 테스트가 괜찮고, 시험에서는 테이블 이름도 정확하게 지켜주셔야 돼요. 자, 저는 여기서 해볼게요. create 뭘로 해볼까요? 둘 다 해볼까? 일단 여기서 한번 쓰고요. 툴에서 하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귀찮겠지만. 자, 학번 아이디 이거 다 똑같아요. 값은 학번은 학생이 좀 많을 거니까 인트로 넉넉하게 잡고요. 난널이고 오토 인크리먼트고, 자, 주석을 달 때는 커멘트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적어도 돼요. 학번이라고. 자, 이렇게 적는 게 원래 정석이에요. 근데 이거를 툴로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오른쪽 눌러가지고 create table 하시고, 여기다가 student, 여기 id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id int 맞죠? int고 pk고 난널이고 당연히 auto increment고요. 자, 디폴트 익스프레션이고, 디폴트 필요 없고, 여기다 뭘 줘야죠? 커멘트, 학번 이렇게 써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이 컬럼이 뭘 나타낸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똑같이, 너무 많이 띄웠네요. 좀 닫을게요. 이렇게 옮기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여기 아니네? 여기네요. 자, 그 다음에 네임, 이름은 최대 32예요. 그러면은 뭐죠? 타입은? 캐릭터가 아니고 베리어블 캐릭터, 바차 32. 이름은 꼭 있어야 되니까 난널이고, 커멘트, 학생명 뭐 이렇게 될 거고요. 아까 여기서 만든다 그러면, 자, 네임 해가지고 바차 32 난널. 자, 그 다음에 디폴트 없고요. 이름, 학생 이름
이런 식으로 똑같아요. 똑같고 이제 중요한 건 뭐였죠? 여러분들이 좀 헷갈렸던 부분이 프라이머리 키는 ID 똑같죠? 똑같고 여기 ADDR도 똑같아요. ADDR 자 한글을 쓰면 이렇게 깨지네. 그냥 쭉 만들어 볼게요. ADDR 바차 30. 자 주소는 없을 수 있다고 치고 그냥 넘어갈게요. 커멘트 생략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벌스 벌스를 데이트로 한번 해볼게요. 데이트. 그 다음에 전화번호 텔 바차 15. 그 다음에 마지막 이메일 RGD도 있네. 그 다음에 RGDT 얘는 타임스탬프죠. 타임스탬프. 그 다음에 디폴트는 자, current timestamp 이렇게 주면 디폴트 값이 바뀌는 거죠. 끝났어요. 얘는 난널로 하고 싶으면 난널. 당연히 난널이겠죠. 이 디폴트 값이 바뀌니까.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특별히 어렵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이제 벌스만 잡아볼까요? 벌스는 데이트죠. 데이트 타임 아닙니다. 데이트예요. 데이트고 생년월일도 꼭 있어야 된다 그러면 난널로 잡고 그 다음에 RGDT 자 타임스탬프였죠. 타임스탬프로 하고 사이즈를 모를 때 0 하면 디폴트 사이즈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얘도 난널이고 디폴트 값이 커런트 여기서는 안 나오네요. 타임스탬프 원래 대문자로 쓰는 게 좋아요. 이렇게 그 전역 변수는 이거 콘스탄트 변수거든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여기에 등록 일시 뭐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근데 똑같습니다. 뭐 어려운 거 있었나요 여기서? 네, 여기서도 크게 어려운 거 없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 테이블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했더니 테스트 올레디 있네요. 테스트가 아니고 뭐죠? 스튜던트 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테이블이 만들어졌어요. 확인은 어떻게 하면 되죠? DSC student 이렇게 해보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쭉 만들어졌어요. 커런트 타임스탬프로 이렇게 잘 만들어졌죠. 확인하고 싶으면 show create table student 해도 되고 여기서 리프레시 해가지고 여기서 오른쪽 눌러서 뭐 이렇게 해도 되고 send to SQL 에디터로 해도 되고 이걸로 해도 되고 이렇게 해서 제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V 했더니 이렇게 쭉 만들어졌어요. 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나요? 컬럼 정할 때? 자, 어떤 값으로 어떤 컬럼을 정할지는 대충 느낌이 오시죠? 네. 작은 숫자면 tiny int, 큰 숫자면 int, 아주 큰 숫자면 big int 이렇게 주면 되고요. 스트링은 다 바차로 주면 돼요. 거의 다. 바차를 제일 많이 쓰겠죠. 그러니까 스트링이 제일 많으니까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인설트 해야 돼요. 그죠? 인설트 into student. 자, 인설트 문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안 배워서 그렇지 MySQL은 정말 편한 방법이 많아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는 그냥 기본 표준 SQL로 해볼게요. name, addr, 벌스. 자, 여기 벌스가 아마 문제가 좀 됐을 거예요. tel, email, RGD 필요 없죠? 자, 이렇게 다음에 쓰셔도 돼요. 제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이렇게 맞추라고 그랬잖아. 맞춤 보기 좋다고. 네, 그래서 여기다가 김일수, 김삼수 넣을게요. 김일수 이렇게 넣고요. 주소는 서울. 벌스 데이트 한글로 한번 넣어볼게요. 2018 2018 나이가 너무 어리잖아. 2003 01 02 자 이렇게 하고요. 전화번호는 010 9999 8888 뭐 이런 식으로 넣고요. 이메일은 네, AAA 한글만 쓰면 깨지네요. gmail.com 뭐 이런 식으로 다 끝났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냥 인설트 해볼게요. 인설트 했더니 한 개가 들어갔어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DSC 필요 없고 select asta from으로 읽어보면 되죠. 자 이렇게 해도 되고 여기서 오른쪽 눌러가지고 아마 select rows limit 그러니까 그 1000개의 행 미만으로 값을 주세요. 이것도 되죠.
이런 기능도 있습니다. 네. 셀렉트 문이 기억이 안 나실 리는 없겠지만 혹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자, 이제 하나 더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이걸 고치지 않고 이렇게 그냥 둬요. 이런 식으로 둡니다. 그래서 다른 것만 김이수, 손으로 넣어야 될 경우 김삼수 이렇게 넣어도 되고, 여기서 바로 고치셔도 돼요. 여기서 김이수 이렇게 넣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엑셀로도 갖고 오고 싶으면 엑셀로도 넣어도 되고요. 익스포트 임포트 있죠? 자, 여기 눌러보면 임포트 엑셀에서 CSV로도 갖고 올 수 있어요. 똑같습니다. 이를 이제 생년월일 좀 다르게 주고요. 얘는 하나 꾸렸어. 전화번호 다르겠죠? 이런 식으로 깔아 데이터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뭐 이렇게 굳이 할 필요는 없고, 우리 나중에 프로그램으로 하겠죠. 손으로 이렇게 넣지는 않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얘도 인설트 하고요. 얘도 각각 인설트 하고 이렇게 넣는 거죠. 그런 다음에 셀렉트 해보면 끝났어요. 자, 여기서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벌스를 데이트로 하든 뭘로 하든 8바이트는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벌스를 이렇게 잡을 수도 있잖아. 02, 01, 02 이런 식으로 연월일을, 그러니까 주민번호 앞자리, 주민번호 앞자리로 쓸 경우에는 뭘로 하면 되죠? 바차 6으로 하는 게 좋겠죠. 그럼 걔는 6바이트면 되니까, 얘는 8바이트잖아.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많이 씁니다. 이렇게 풀로 이렇게 벌스를 쓰지 않고요. 바차 6 한 다음에 갈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얼터링 배우게 되면 이런 것도 한 번씩 해볼 거고요. 특히 어려운 부분 있었나요? 할 때? 없었어요?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터미널에서 아까 여기서 테이블 만들 때, 테이블 만들거나 수정할 때 알터 테이블 해가지고 요 타임스탬프에 아까 0 줬던 거, 그죠? 사이즈를 주면 안 됐었죠? 주면 에러 날 거고요. 맞춰서 주지 않는 이상. 그 다음에 요 디폴트 값 어떻게 줬어요? 이거 디폴트 아무것도 안 주면 이게 보세요. 이거 업데이트가 묻죠? 이건 뭐죠? 데이터 수정했을 때도 업데이트 치니까 이 학생의 등록일이 바뀌어요. 뭐 전화번호 하나 바꿨는데 얘도 바뀌겠죠. 그러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요거는 아까 우리가 봤다시피 업데이트 쳐질 때도 바뀌어요. 한번 해볼까요? 이제 한번 봅시다.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자, 이렇게 해서 했고요. 제가 김사수 하나 넣어볼게요. 사수. 자, 넣었어요. 자, 넣고 셀렉트 해봤더니 김사수는 잘 들어갔어요. 인설트는 좋아. 그죠? 근데 업데이트를 한번 쳐볼게요. 업데이트. 자, 우리 다 배울 거예요. 업데이트는 set를 바꿀 겁니다. 010 22 3 이렇게 바꾸고, 누구를 아이디 프라이머리 키로 거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김사수니까 4번을 바꿔볼게요. 4번에 전화번호를 바꿨더니, 자, 바꿨어요. 그랬더니 얘도 바뀌어버렸죠. 아까 2분에서 3분으로. 그래서 이렇게 주면 위험할 수가 있다. 조심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주면 안 되고 무조건 커런트 타임 스탬프만 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어플라이 해보면 이렇게 얼터문 딱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데이트도 만약에 여기서 한번 바꿔볼까요? 우리가 데이트를 한 김에 데이트를 우리가 바차 6으로 바꾸고 싶어. 아까 연월일 2개로 자르고 싶어요. 그 작업을 데이터가 적을 때 하는 게 편하겠죠. 자, 요거를 우리가 바꿀 건데 아마 에러 날 거예요. 왜 에러 나냐면 바차 우리가 6으로 지금 바꿀 거예요. 왜 에러 나죠? 얘는 6바이트고 기존에 들어가 있는 건 8바이트니까 큰 거를 줄일 수는 없어요. 데이터베이스는 큰 거를 줄일 수는 없잖아요. 뭘 잘라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는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바차 지금 뭘로 들어가 있어요? 8로 해도 안 될걸요 아마? 이게 보면 벌스가 숫자만 8이고 하이픈까지 10이잖아. 근데 이거 한번 해볼게요. 8로 되는지. 제가 어딨어? 이거 아니고 필요 없는 건 닫을게요. 세이브하고 이거였네. 네, 요거 바차 6으로 하면 무조건 에러 나니까 일단 8로 한번 해볼게요. 8도 에러 나는지 안 나는지. 자, 8바이트니까 안 났으면 참 좋겠는데, 자, 바차 8로 바꿨어요. 에러 났네요. 그래서 데이터 투롱 퍼 컬럼 벌써 이제 데이터가 너무 크다는 거죠. 이 컬럼 사이즈보다. 그래서 곱백 할 거예요. 곱백 해서 여기서 고치셔도 돼요. 10으로. 이렇게 10으로 고쳐도 되고요. 10으로 고쳐서 한번 가볼게요. 그러니까 잘 됐어요. 자,
바꾸고 나서 한번 셀렉트를 한번 해볼게요. 뭘 이렇게 많이 열었지? 자, 어쨌든 다시 셀렉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예요. 셀렉트 했더니 데이트가 잘 안 그러니까 손상 안 입었죠. 이렇게 할 때는 항상 백업해놔요. 보통 테이블을 백업해놓든가 DB를 전체를 백업해놓고 작업을 합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유실이 생길 수 있죠. 어떻게 백업하면 되죠? create table like student 해놓고, 자, 우리 create table 뭐 t 언더바 student라고 이렇게 임시로 정해놓고요. like student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해서 테이블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리프레시 한번 해볼게요. 리프레시 all 하면, 자, t 언더바 student 생겼죠? 그래서 컬럼들 보면 똑같아요. 똑같은데 여기서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지금 불필요한 거 좀 지울게요. 이거 좀 지우고, 자, 여기서부터 해볼게요. 스튜던트를 테이블을 만들었어요. 그럼 여기가 이제 스튜던트가 아니고 이제 t 언더바 스튜던트겠죠. 값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테이블 명세만 가지고 만든 거예요. like니까. 우리가 as select로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걸 이제 만들어 놓고 이제 인서트를 할 건데, 문제가 뭐냐면 요거를 한번 show create table 한번 해볼게요. 어디 간가요? 너무 빨랐죠? create statement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여기는 잘 안 나오는데, 어쨌든 오토 인크리먼트로 해가지고 아마 지금 디폴트 그 오토 인크리먼트 타입이 없으니까 뭘로 돼 있을까요? 0으로 돼 있겠네요. 그래서 셀렉트로 제가 할 건데 어떻게 하면 되죠? insert 값을 그대로 넣어야 되니까 insert into t 언더바 student. 자, 그 다음에 컬럼 다 할 때는 생략 가능하다고 그랬죠. 근데 이게 아마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안 생기면 땡큐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넣어 볼게요. 그대로 들어가네요. 이제 스튜던트 요걸 읽으면 그대로 나오잖아요. 요 값이 id부터 name까지. 근데 id는 오토 인크리먼트인데 값을 줘도 되나? 예, 줘도 됩니다. 줘도 돼요. 자, 그래서 얘를 한번 읽어 볼게요. 이것들이 똑같이 나오죠, 이렇게. 예. 근데 만약에 이 id 값을 내가 몇 번 이후로 주고 싶을 때도 있겠죠. 또는 id 값을 안 줄 수도 있고, 그럴 때는 id 값을 조정해야 돼요. 우리 SQLite 저번에 했던 것처럼. 어쨌든 우리 지금 임시 테이블 만들어 놓고 이 테이블에서 컬럼을 먼저 바꿔보는 거예요. 여기서 먼저 작업을 다 한 다음에, 이제 이미 우리가 아까 바꿔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게 생겼는데, 약간 데이트였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바꿔서 이상 없으면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까지 안전하게 작업합니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유실되거나 손상을 입었을 때 복구하는 게 정말 노가다예요. 정말 힘들고 고생스럽기 때문에 그걸 아는 사람은 백업을 하고 작업을 하죠. 그 다음에 더 귀찮으면 create table 해가지고 as select로 해도 되겠죠. as select로 하면 데이터까지 다 만들어지고, 이거 아마 여기서 그게 될 거예요. 덤프도 될 텐데, 여기 데이터 익스포트 있죠, 익스포트. 아예 데이터 채로 익스포트 해놔도 돼요. 그럼 손상이 입으면 어떻게 임포트 해서 하면 되죠. 우리 SQLite에서 그때 해봤던 것처럼 익스포트 하면 덤프 뜨는 거예요. 파일로 떨궈 놓는 거고, 임포트는 떨궈 놓은 파일을 다시 넣는 거니까. 자, 그렇게 하는 거고, 이 데이터를 이제 지우고 싶을 때는 트렁케이트 테이블을 씁니다. t 언더바 스튜던트. 자, 지금 한번 제가 넣어 볼까요? 아까 insert into는 괜히 지웠네. 지금 제가 뭘 보여드릴 거냐면, 인서트 됐을 때 네임을 김오수, 그 다음에 주소, 그 다음에 벌스, 이제는 아무거나 넣어도 되죠. 데이트가 아니니까 데이트를 안 넣었을 때 크기는 장점이지만, 줄이지 안 했구나. 그 작업 안 했구나. 까먹었네. 자, 010. 제가 이렇게 이메일 넣을게요. 자, 이렇게 넣었을 때, 자, 셀렉트 해보면, 이렇게 5번으로 자동으로 잘 들어갔죠. 근데 제가 뭘 하고 싶으냐면, 데이터를 다 지우고 다시 넣고 싶어요. 그래서 트렁케이트, 이제 딜리트 할 겁니다. 자, 딜리트 나중에 배우겠지만, 딜리트 from t 언더바 스튜던트. 이렇게 하면 다 지워지죠. 자, 그러면 여기 세이프 하지 않다고 떠요. 세이프 하지 않은 거는 이 툴에서 막은 겁니다. id가 0보다 큰 거, where id가 0보다 큰 거, 이렇게 해서 지우면 다 지워져요. 잘 지워졌죠. 자, 그런 다음에 기모수 한번 넣어 볼게요. 몇 번으로 들어갈까요? 얘는 6번으로 들어갑니다. 아까 5번이 남아 있는 거죠. 근데 트렁케이트를 해볼게요, 이번에.
딜리트로 지우지 않고 트렁케이트는 뭐냐면 트렁케이트는 테이블을 비우는 거거든요. t 언더바 스튜던트. 트렁케이트로 지우고 나서 자, 셀렉트 해보면 하나도 없죠. 자, 이 다음에 인설트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1번부터 들어가요. 트렁케이트 하면 뭐까지 지운다고요? 오토 인크리먼트 플래그까지 다 지워버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 조작을 할 때는 항상 트렁케이트 한 다음에 인설트 하면 ID 값이 다 맞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우리가 벌스가 이거 이제 10자리인데 이걸 6자리로 바꿔야 되죠. 그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번 해봅시다. 펑션을 써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할 게 많겠죠. 그다음에 그렇게 하면 작업이 끝나는 거예요.